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군산의 아파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건설노조 부지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지부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납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 얼마 전 광주의 현대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셨어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거는 예견된 일이거든요. 공사 공기 앞당기고 그 적정 단가 보장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국 단가 우려치기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대 산업개발 그 회장님이 사퇴하시고 뭐 이런 사태까지 오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각종 사고 원인들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꼼꼼히 단계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싶으신 거죠. 우선은 작년부터 저희가 주장해온 건설안전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감리랄지 경영진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잘못 운영했을 때 처벌받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담보를 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대화 해놨습니다. 그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기업 눈치 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이 지금 말씀하신 건설안전특별법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은 3년 유예하고 경영이 처벌하는데 그 조항이 빠져 있고 이래서 지금 정몽규 회장이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설안전 특별법은 지금 시공을 우선시하고 시공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담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절차와 과정이 전부 다 그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보다는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이곳이 군산 지곡동입니다. 이 지금 아파트도 지금 광주 붕괴 사고와 똑같은 아파트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 더 이 건설 현장에서는 더 안전에 대한 교육이랄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그 빨리빨리의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속도가 아닌 좀 뭔가 달라진 점이 그래도 좀 있으세요? 지금 그 사고 이후에 표면적으로 좀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부에서 그 안전 감독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장의 안전 문제가 1순위로 대두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전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광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잖아요.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원청사가 전문 건설사에게 도급을 한번 줄 수 있어요. 1차로. 그 외에 이루어지는 도급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사라는 이름으로 실행소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몇 단계까지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단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국은 그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속 이윤을 남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도급을 받는 업자는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속도전에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결국에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노동자보다도 제대로 된
완성된 아파트보다도 결국 돈 때문에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안전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기준에 저희 그 산재 그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 중에 51.9%, 52% 가량이 건설 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그 숫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비용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단계 하도급 그리고 빨리빨리 공정. 왜냐하면 공사가 길어지는 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부수적으로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수십 년간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면되어 왔던 것이죠. 누구 하나 건드리려 하지 않고 일부는 그 건설 기업들이 수없이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알맹이가 빠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개념이 꼭 비용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을 지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네요. 중간에 감리가 있잖아요. 그 감리를 신뢰할 수 없는 건가요? 형식적입니다. 그거는 감리가 전체를 다 관장하신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리들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현장을 돕니다. 근데 저희는 이 현장에서 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 있을 텐데 형식적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려면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그 계획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체크되고 실현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죠.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의승 건설노조 부지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발 그 말씀이 100%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날 광주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으려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위험한 현장에 간 건데 지금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만 제대로 실행되고 제대로 관리 감독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단계 하도급이랄지 단가 우려치기 그리고 빨리빨리 이게 다 청산되면 안전해지지 말라고 해도 안전해질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매일매일 실망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자기가 해야 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국민들 편에 서서, 기업 편이 아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셔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솔직히 건설 현장 안에서 어디 인터뷰할 공간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이 상황도 어찌 보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참 안타깝고, 저희는 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용기 내서 지금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건설노조 부지부장을 맡고 계신 이의승 부지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도에 내 그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은 총 53단지입니다. 이 중에 민간 건설이 약 40개 단지를 좀 시공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공공 건설 현장이 13개가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든 공공의 아파트 영역이든 이게 지금 자치단체 차원에서 점검은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이제 광주 사태가 일어난 이후 직후에 바로 예. 저희가 이제 다음 날 이렇게 민간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해서 그 합동 안전 점검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 바로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 대응을 했죠. 예.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구조 기술사라든가 시공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 모시고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광주의 뭐 현대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나서 특별히 이제 더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그럼 평상시에 관리 감독이랄까요? 점검은 상시적으로 좀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이제 그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은 네.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도 할 수 있고 또 행안부 그 안전 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수시로 나와서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막 현장에 대해서는 뭐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인재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 점검을 했길래 감독을 했길래 이러한 건설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지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노영수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전라북도는 좀 더 정밀하게 관리 감독과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 차원에서 특히 과장님 보시기에 왜 이런 광주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좀 내부 회의를 좀 하셨을까요? 네, 우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이제 뭐 우리 이제 TV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건설 현장에서는 최대한의 그 공기를 최대한 지켜주고 공기를 갖다가 너무 앞당기는 이게 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콘크리트 양생 부분이랄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아직 지키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예.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온이 낮은 이 때문에 특히 이제 수분 있는 게 습기공법이죠. 이게 네.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충분한 이게 양생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이러지 못하니까 이제 공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안전관리라는 건 특히나 서로 이렇게 공사하는 분하고 또 공사자 또 감리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점검을 이제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 점검을 했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매미권 타설하는 데는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콘크리트 부분이 한중 콘크리트라고 겨울철에 이제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하는 건데 영도시 그러니까 이제 보통 4도시 이하 때 이런 한중 콘크리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은 되도록이면 겨울철에는 또 영하권 될 때는 좀 더 자제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부 공사 양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난방을 해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생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외부 같은 데는 양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다만 이제 4도시 이상 될 때, 영도시 이상이면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3개 단지인데 광주 아파트 사고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뭐 전주, 군산 할 것 없이 완공 앞두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셨을 텐데요. 저희 전주하고 군산이 저희가 이제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 현장은 현재 그 2019년도 11월 달 이렇게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5월 달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이 약 80% 정도 해서 골조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 공사나 차후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군산 현장은 작년 이제 4월에 착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공정률을 보니까 한 12.8% 정도 했는데 지하 2층 그 주차장 골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행히 저희 그 현장에는 강주와 같은 어떤 구조적인 큰 문제가 없이 그 어떤 그 콘크리트 양생이랄까 또 동발이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잘 맞춰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강주 건설 현장의 공법이 좀 달라요. 예. 강주 현장은 무랑판 공법이라고 해갖고 슬래브하고 기둥인데 슬래브로 이렇게 하는 공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법은 이제 내부 평면이 가변형 그러니까 그 뭐 벽식이 아닌 가변형은 자유롭게 용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어요. 예. 근데 벽식 구조는 보호하고 기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내력벽을 그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차이가 이제 장점은 벽식 구조는 공기가 좀 길어지고 예. 그 다음에 세심하게 이제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또 단점은 내부 변형이 없다. 예.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 도도 이제 공동주택 그 부지 시공에 따른 하자 문제들이 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아파트 하자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바닥과 벽에 대한 균열, 네. 그다음에 옥상 방수에 대한 불량, 또 누수,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그 누수, 그 아까 바닥 들뜸 현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건축 시공, 구조, 전기, 통신, 기계 설비 같은 각 분야별로 그 민간 전문가 한 100명을 갖다고 저희들이 이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3단지에서 약 3만 1천 가구 세대 정도 해서 한 2,500건의 정도를 하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혹시 이제 부실 시공, 안전관리 등 위법사항이 혹시 발견되면 저희 주택법 제 94조에 따라서 네. 시공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 중에 시공 상태, 품질 및 안전관리가 부적합할 때는 감리자에 대한 위법사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 벌금을 또 부과됩니다. 앞으로 이제 강주 아파트 붕괴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사업주, 영업 책임자의 처벌 강화도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번에는 기술사 한 분을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강주영 기술사님을 만나겠습니다.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노조 부지부장님 인터뷰를 좀 하고 왔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와, 우리가 몰랐던 그 불법 도급 다단계라는 이 부지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구조로만 가야 될 것일까? 그래서 그러면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도 똑같은 상황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부터 이게 진짜 현실일까? 기술사님도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셨고 지금도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광주 사태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예, 광주 사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안전사고는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면 전부 인재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좀 더 주의를 하면 안전의식을 가지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한 안전의 현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전의식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의식을 가져도 그 안전의식을 실천할 수 없는
구조가 더 문제인 것이죠. 아니 서류상으로는 안전 조치가 내려가고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앞에 이의성 우리 부지부장님처럼 그러면 뭐합니까?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뭐 같은 뜻인데 그걸 더 깊게 들여다보면 건설 산업에 이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설 산업은 대단한 폭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저 자신이 아파트 회사에서 일할 때 경험을 보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략 40% 정도의 이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폭리 구조 하에서는 안전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안전은 현재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적인 허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쓰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시간 노동을 하는데 안전 조치 하는데 법대로만 하면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실제 노무 시간은 8 빼기 3을 하면 5시간입니다. 5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거 안전만 전문적으로 시설을 하고 다니는 이런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분야로는 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안전을 관리하는 그 시설 업종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더 좀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오후라든가 안전 시설을 좀 반드시 해놓고 철수를 하면 다음에 각 개별 공종별로 하는 안전 노동자들은 본 공사에만 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 산업은 일시 산업입니다. 상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건설 각 직종에 그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는 흩어져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지 않고 노동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 하에서는 전문 건설 회사가 혹은 종합 건설 회사가 상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감독 권한만 있지 현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전문 기술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게 감리제도입니다. 감리가 자기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마는 광주의 경우에 콘크리트가 설계 강도를 발현하지 못했는데 상층부에서 작업을 했다든가 하부의 거푸집을 철거를 했다든가 하는 거는 감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사고의 원인이 콘크리트 양생 부족이라면 물론 광주 붕괴의 원인은 좁은에 의해서 안전이라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주영 기술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에서의 안전은 서류다. 법적으로는 행정은 감리제도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행정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그렇고 현재 그러면 각 그 지자체에서 건설 관련 전문 공무원이 20명, 30명 이런 수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설 부분은 산업안전관리공단과 노동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트롤 점검도 하고 뭐 통보도 해서 정기 점검도 하고 또 민간의 안전관리 지도업체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단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점검에도 한계가 그러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행정은 벌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정당하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런 의미에서 관해에서 최종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감리단 혹은 건설사에 대해서 벌칙 조항을 실제화시킨 사례를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참 건설 현장이라는 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 다행을
어떤 장치나 노력에 의해서 다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이 좀 씁쓸없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 법으로 그나마 보강이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건설 산업의 이윤 구조입니다. 이 이윤 구조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놓고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안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법만 강화를 하면 또다시 서류상에만 안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입주 예정자들 대부분의 또 아파트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내 아파트가 일단 선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내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나? 중간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확인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열려 있는 건가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부감리단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공사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마감 단계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안전하고 주부감리단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자, 기술사님을 통해서 더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해당 노동자나 건설사 혹은 관할 감독기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의식, 안전은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주영 기술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